가치는 있지만 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 시대는 계속 바뀌니까 직업군은 또 바뀔 거예요. 계속.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교육들이 그닥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엄청난 가치를 발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챗 GPT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져요. 결국 그거 기업이 하는 거잖아. 아, 투자하면 그만이지. 이해되세요? 새로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왜? 여기 오면 재밌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치화되면 돈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왜냐면 지금 돈 된다라는 것들에 뭐가 몰려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잖아. 근데 그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대 환경이 바뀔 텐데 그럼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돈 벌 수 있을까요? 의사 된다고 해서 요즘에 뭐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의사 돼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의사도 결국 뭐 해야 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의사도 못 해요. 즉 투자를 못하면 의사도 못 해.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대부분 전공이 철학이나 역사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게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배움을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고전 혹은 철학이에요. 철학은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하는 학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지만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나는 왜 돈을 버는가부터 시작해요.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부터 시작한다고. 왜? 그게 궁극적인 사실 목적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투자냐 투기냐를 딱 나눌 수는 없어요. 왜?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야. 사실. 근데 투자는 뭐예요? 학문에 가까워요. 학문. 투기는 본능에 가깝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가서 사고팔고를 할 때 사고팔고 할 때 어려워요? 시스템이 어려워? 아니요. 쉽잖아. 그냥 사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하잖아. 근데 왜 기초학습 듣고 현명한 투자하고 왜 우리는 투자를 가르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교육을 할까요?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고 파는 것도 왜 사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샀어. 그럼 기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 올바로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함의 본능의 영역에서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그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지금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자본주의의 이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 근데 투기는 어때? 몰라도 돼요, 그런 거. 하지만 어때요? 경험이 쌓이지 않죠. 왜? 내가 사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빌려요? 그냥 남 얘기만 빌려서 투자하는 거지. 오를 때 왜 올랐을 때 왜 팔아야 되는지, 떨어졌을 때 내가 왜 파는지, 떨어졌을 때 왜 내가 매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자기의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게 곧 본능,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투기에 대표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강원랜드. 강원랜드에 있는 게임들이 어려워요? 돈 놓고 누르고 아니 얼마나 쉬워. 요즘에 그 영화 뭐야 그거? 저기 영화가 아니라 카지노. 카지노라는 그 드라마 보면 거기서 그 최민식이 그 저기 이동인가? 이동이가 그러잖아요. 막 그 바카란지 뭐 게임하다가 최민식이가 옆에 와가지고 돈 좀 땄냐 하니까 한 1억 땄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아 그래 1억이나 땄어? 근데 지금 한 2천만 원 남았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때 접지 그랬어. 그러니까 에이 안 되는 거 아시면서. 결국 뭐예요? 본능. 중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비도 투기에 가깝지 않냐.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원랜드에 가. 강원랜드에 가서 게임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돈을 뭘로 바꿔야 되나요? 칩으로 바꿔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돈을 칩으로 바꾼 그 칩을 갖고 나는 게임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칩을 다 잃으면 나는 돈을 어디서 빌리죠?
카지노에서 또 돈을 빌리죠. 그럼 빌린 것을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빌려주는 거예요? 칩을 빌려주죠. 그럼 그 칩을 가지고 나는 또 뭘 해요? 게임을 하죠. 따면 다행이지만 잃으면 칩 갚아야 된다. 칩을 갚아야 되죠. 근데 그 돈이 사실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내 돈 아니야? 내 돈이잖아요. 그 강원랜드에 와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돈을 갖고 걔네가 그걸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내 돈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 돈만 갖고 와서 게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빚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돈을 갖고 와야지만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자, 그 환경과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갖고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요? 그 돈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 소비화하잖아. 맞잖아요. 칩이랑 달라요? 그쵸? 칩이야. 생각해보면 내가 칩을 원하는 거잖아. 나는 소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야? 소비라고 말은 했지만 나의 탐욕을 갖고 싶은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다 사고 싶은 거잖아. 아니야? 근데 만일에 그게 모자라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가죠. 대출을 받죠. 근데 그 돈은 사실 누구 돈이에요? 우리 은행 맡겨.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강원랜드랑 시스템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소비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실 소비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동희가 그런 얘기했죠. 아예 안 되는 거 아시면서 돼요. 사실은 멈추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그걸 못 하죠. 인간은 왜? 학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의 이성적인 사고관을 배울 수 있는 공부를 해오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학문, 즉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공부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계가 정해놓은 그 틀, 그 자본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업이라는 강원랜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기업의 무엇을? 마케팅을 통해서. 아닌가요? 똑같잖아. 여기서도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은 한두 명은 뭘 나와? 대박 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맞죠? 잭팟 터졌네 하면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세계관은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얘네들을 걱정해줘. 우리가 강원랜드 애들을 예를 들어서 걱정해줘. 아, 우리가 안 사주면 우리가 소비 안 하고 칩 안 사면 얘네 망하잖아.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우리는 사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이진 않지. 하지만 대출을 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으려면 또 누구 걸 돈을 뺏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 거를 뺏어야지만 나는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예요? 강원랜드 금융권 애들은 결국은 이자놀이. 즉 강원랜드 얘네들 하는 것들 뭐예요? 다 이자놀이잖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주식은 투기예요? 주식은? 잘 생각해봐. 주식은 투기야?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도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만드는 거야? 본인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배움이 없이 투기해놓고 투자했다고 착각하면서 누구에다가? 나라에다가 내 피해 보상해달라고 하죠? 그걸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건 해주는 국가가 어디 있냐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체계는 요 시스템이 얼마 전에는 또 뭐로 넘어갔어? 투자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으로 또 넘어갔지. 그쵸? 왜? 부동산 칩이 오르니까. 누가 봐도 부동산 칩이 오르니까 부동산에 돈 빌려갖고 부동산에 갖다 때려 박았어. 근데 정작 그 부동산은 누구 거야? 은행 거잖아. 왜? 그냥 빌려줘 돈을? 은행 담보로 빌려주잖아. 내 아파트 담보로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결국
내 거야 은행이? 아 아파트가 내 거야? 은행 은행 거야. 대출금 갚아서. 자 강원랜드 갔어. 강원랜드 내 차를 끌고 왔어. 내 차가 어느 순간에 누가 게 돼 있어. 블렌드. 강원랜드 게 돼 있어. 아니야? 우린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투자는 뭐야?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투자야. 사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만 투자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우리가 요즘 그런 말 하자. 메타인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지한다. 그 메타인지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과정. 근데 그건 학문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학문이란 거 왜 배워? 내 삶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 삶에 반영될 수 있는 학문을 지금까지 배워왔냐고 도대체. 안 배웠다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다 뭐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이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강원랜드라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니야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려고? 딜러로 일하려고. 제가 말하는 메타포를 잘 이해하세요. 강원랜드 또 1차원적으로 강원랜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맞잖아. 여기 이런 딜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서비스업 하잖아. 서비스업하고 뭐해? 얘네들이 주는 돈 갖고 얘네들 월급 받아 먹고 살잖아. 그러면서 어때? 힘들어 하잖아. 아니에요? 똑같잖아. 이게 금융 시스템이야. 이 자체가.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해? 새로운 게임을 얘기하지. 환상적인 게임을 얘기하지. 지금 상황이 안 그래? 새로운 GTP를 얘기하지. 앞으로 또 다른 비전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화성을 얘기하지. 응? 그러면서 뭐가 뭐야? 또 돈이 막 미친 듯이 모이지. 이해돼? 어떤 말이지? 정작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한 명도 보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이 기업이라는 만들어지는 이 자본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기업이 움직이는 자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지는 않고 무조건 뭐만? 힘만 있으면 망고 땡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대중들, 그게 90%가 90%. 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이 어디에 들어? 다 90% 이상이 다 뭐다?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어때? 말도 안 되게 높죠. 왜? 이것 때문에. 이놈의 부동산 때문에. 나는 왜 집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한 명도 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왜 집이 있어야 돼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있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명품 쓰니까. 남들 다 뭐 하니까 나는 강원랜드를 맨날 갔던 거고, 실제적으로 지켜야 될 내 자산을 하나도 못 지키고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만 흘러간 거야? 시간만 흘러간 거야. 내 시간 다 할애하면서. 그 막상 갑자기 어떤 환상에서 팡 깨니까 어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마치 얼마 전에 그 회원부처럼 돈이 1억 넘게 있어도 뭐 한 거야? 불안한 거야. 왜? 왜 불안할까?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는 뭐야?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그 돈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돼? 환상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그게 자본주의예요. 지금의 시스템. 그럼 지금 금리가 오르면 돈을 안 찍는 거예요? 아니죠. 돈은 찍지만 그 속도가 줄어든 거지. 하지만 돈은 어떻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리고 그 돈을 못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돼? 야, 다 뒤져라 그냥. IMF 때 어떻게 해? 다 뒤졌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는 살렸어? 기업만 살렸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조직화되는 과정 속에서 명예퇴직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인간미를 잃어가는 지금의 형태가 된 게 뭐야?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예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어때? 모르니까 개돼지가 되는 거야. 다. 개돼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더
기업이라는 게 지들 거라고 생각하자. 근데 기업은 누구 거야? 우리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에 하는 그 교육에서 유진 씨 그 SM 지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국민. 그죠? 맞죠? 60% 이상 누가 갖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다고.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주체적인 생각을 못 하니까 어때요? 맨날 휘둘리는 거야. 이해돼? 어떤 말인지? 결국 우리는 투자와 투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맹목적으로 계속 어떤 요행만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 운만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학문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투기적인 요소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우리가 딱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투기적인 요소에 내 삶이. 그러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계속 저번 시간에 그래서 뭐부터 얘기한 거예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기업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자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투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뭐라고 딱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자산화되는 과정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자산. 에셋이라고도 표현하자. 이거는 답은 없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공유하면 돼. 너의 자산은 뭐야? 자산이 없어? 자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비교예요. 비교. 결국은 규정 지어놓는 1등부터 50, 예를 들어서 저 때는 50등까지 성적 순으로 쫙 세워놓는 비교. 그리고 남의 자식과의 비교. 남이 갖고 있는 부와의 비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외의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나는 쟤보다 무조건 못한 인간이야.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게 가능했어? 그거를 주입해 왔는데.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다음 소희라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 다음 소희. 봤어? 아니 저 아직 보지. 그 영화 보면은 이제 텔레마케터. 백나 나오고. 맞아. 관련된 영화인데 그 여자가 결국은 자살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전화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그 실적이 1위부터 몇 위까지가 쫙 벽에 붙어 있어. 근데 그게 걔네만 그 기업만 그래요. 그 기업이 가기 이전에 대학교도 그렇죠. 취업률. 그렇죠? 취업률 몇 %. 그죠?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대학교 보냈네. 몇 명 보냈네. 그죠? 고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는 어때요? 어디 고등학교 보냈네. 아니에요? 맞지. 맞잖아요.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거야. 우리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그런 자녀분들을 또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걔네들은 근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크고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주입식 이념만을 그냥 관념만을 이 자본주의라는 관념만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돈이 장땡인 거야.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 20, 30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윗세대만 탓하면 될까요? 결국은 바뀌는 건 없죠. 왜? 항상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거든요. 항상 나이 들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고,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아니 워렌 버핏이 자기 자식한테 자기의 삶을 보여주지 무슨 어떤 정량적인 교육을 할까요? 안 해. 그냥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지. 자기는 개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식들한테 하라 그러면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 보이겠지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들
단점 다 본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바뀌면서 애들 보고 바뀌라고 하면 바뀌나 그게. 바뀌는 척은 하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 권위가 이제 권력화되는 거지. 자기는 하기 싫은데 계속 하라니까 자꾸 조언으로 안 들리고 이제 막 잔소리로 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으라고 했던 지금 시대들을 봐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내가 자식한테도 이렇게 살면 돼. 무조건 대학만 가. 이렇게 해도 행복하지도 않고. 개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오히려 어때요? 시대의 흐름을 내가 뭐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생각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을 서로 공유한다거나 내가 바뀌지 않는데 자식이 바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내 소비가 그대로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 투자 정신이 그대로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당연히 투자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근데 내가 자산이 뭔지도 모르는 대부분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져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다 대고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고 부모들이. 근데 그거 다 부모들이 만든 거라고 하긴도 뭐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런 문화를 계속 바꿔나가지 않으면 결국 바뀔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되는 게 뭐냐? 케미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교육이 바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의식이 바뀌겠어? 배우기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다 뭐 하기 위한 공간이야? 주입하기 위한 공간이잖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잖아. 뭐만 조금만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 질문 못하게 하고. 새로운 의식은 새로운 생각은 어디에서 나와? 새로운 생각은 질문에서 나온다. 네. 근데 질문하면 지가 모르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저희도 그래.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떻게 해? 학교 와서 뭐 궁금한 거 있고 이런 물어보면 아이씨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봐. 막 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 개뿔 전문가들이 뭘 얼마나 알아? 네이버. 그러니까 또 어디 학원을 보내. 그럼 학원에서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뭐 수영 학원을 보내. 근데 수영은 요즘 무슨 전문가반이 따로 있대. 그러면서 그 전문가 그 수영 선생이 이제 부모를 불러.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재미로 하는 건데 얘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갑자기 새로운 칩을 줘. 새로운 칩을 얘기해. 근데 걔는 그게 자기는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들은 부모는 아 우리 애가 뭔가 특별한가?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반에 막 넣어. 그 결국은 뭐야? 그 애를 위해서야? 아니야. 자기 욕심이야. 그 자체가. 물론 그 부모의 마음은 내 이해는 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마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야? 내 자산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나의 금액을 갖고 나의 자산을 우리 가족의 자산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의 기업 얘기 들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생 얘기를 듣고 그 애한테 투자를 하는 똑같지?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똑같아. 우리는 그런 프로파간다 선동에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중에 누구 핑계를 대?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지는 생각 못하고 자기 자식. 나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주눅이 들어. 그러면서 부모가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부모조차 내 편이 안 되니까 어때?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는 점점 모르면서 점점 무의식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 세상에 잡아먹히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는. 그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40대가 넘었는데도 부모랑 같이 살고. 아닌가요? 그 세상을 누가 만든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자식도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요 나중에 되면요 다 남이에요 남. 남처럼 돼.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척하는 거야. 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본가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투자를 가르치겠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 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투자를 안다라는 건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바뀌는 걸 너무 싫어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싫어해. 뭐 새로운 걸 뭐 하고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해. 너무 좋아요.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근데 꼭 뭘 해. 근데 뭘 해, 꼭. 근데 그 하는 게 다 뭐야? 남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진 않아. 자기가 뭘 만들려고 하진 않아. 강원랜드에서 자본주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모르게 강원랜드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귀에 쏙 우리의 들어오네. 삶이 강원랜드네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강원랜드네요. 우리의 삶이 강원랜드야. 그러니까 나는 그 강원랜드에서 지금 나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옆에 다른 랜드를 만드는 거야.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거야. 왜? 자꾸 일로 가면 어떻게 돼? 붕괴되잖아.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도구로 케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거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도 이거 얘기하려고 집에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이해하게끔 만드나. 응?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투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체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주체적으로 하지만 주체적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거든. 강원랜드 가봐. 나 가만둔 사람 다 나한테 뭐라 옆에 가고 막 구경하고 막 이런다고. 응? 나 가만두지 않아. 나를 우쭈우쭈 만들어준다고 막 돈 조금만 벌면. 응? 뭐만 조금만 잘하면 우쭈우쭈 만든다고. 근데 그거를 깨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워. 어려운 거.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것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에 뭐가 모이는 거야? 사람이 모이는 거야. 돈이 모이는 게 아니야. 나를 돈 보고 모으는 게 아니야. 나의 의식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나의 생각을 보고. 왜? 그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사람들 모이지만 그 돈이 없어지면 사람들 싹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싶어? 그런 인간이 되는 과정, 즉 가장 위대한 자산이 뭐야? 나라는 자산인 거야. 민수, 네가 그런 자산인 거야. 사실은. 네가 그것을 학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너를 생각에 대한 생각, 너를 계속 밖에서 그걸 봐 나가면서 네가 스스로 알아가야 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니, 임마. 지금 공부를 한 지가 얼마인데?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여기서 사실은 부자가 누구야? 너야, 너. 제일 부자야. 근데 너는 제일 부자인 걸 모르지. 왜? 네가 메타인지가 없어. 즉, 네가 너를 인식을 못해. 삶의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 자체를. 그렇게 안 살아봤고 안 배워서 그렇게 안 살아봤고 안 배웠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니까 지금이야 이걸 알게 되잖아요. 내 주체는 나고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 우리도 민수 날 때는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물 좀 갖고 올게요. 문안 넣나? 안 보여? 꺼버리자 괜찮은데 이거 저기 있어가지고. 그럼 끌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저 배달 에크이자 먹개비 제주도 이거 3만 원으로 결제된다? 10%가 처음에는 5,000원 한도 주고 그랬어. 아 먹개비 이제 거기서 해? 근데 그게 이제 세물 탁월하게 탁월하게 되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업체가 근데 많이 어쨌든 그냥 오히려 뭐 시켜야 돼. 민수야, 내가 너 좋아해서 이러는 거 알지? 근데 우린 제일 부러워 진짜 민수 씨가. 민수야, 네가 이거 부담 주는 건 아니고 부담 주는 거야. 부담 주는 나는 항상 기다리지만 난 너가 만일에 진짜 딱 그렇게 바뀌면 난 진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는 그런 길을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멘토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나 원래 좀 더 육지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육지가 내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막. 내 서울 집은 엄마가 집을 다 바꿔놔갖고 이제 내 공간은 아예 없고, 그리고 포천은 저기 시댁인데 장모님 있고 막 다 하긴 하는데 불편해. 처가. 그러니까 이제 있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이 최고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와갖고 또 이렇게 이빨이나 까야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 민주야 너의 시간을 얼마만큼 잘 투자하는가. 그래서 너의 자산을 계속 네가 만들어 나가야 돼. 이 자산이라는 건 외형적인 자산, 우리가 자산에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잖아. 우리가 유형 자산은 뭐야? 보여지는 자산일 수 있어. 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중요해. 내가 뭐 얘기하는 게 뭐 명품 사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내 내적 자산이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산. 왜 인간의 외적 자산은 결국은 어떻게 돼? 늙잖아. 우린 다 죽잖아. 그럼 뭐만 남겠니 인간이? 왜 인간이 죽으면 이름이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럴까? 이름이라는 게 뭐야? 문명이라는 거야 결국은. 아니야?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디에 살아있어? 바이블에 살아있잖아. 이해돼? 죽었지만 살아있잖아. 역사 속에 살아있잖아. 성경. 그렇지 않나? 그 인간만이 가능한 거잖아. 무엇을 통해서? 학을 통해서. 인간이 기록을 한다라는 거, 인간이 글을 쓴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동물이 사냥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숙명과도 같은 거야. 배운다라는 거. 언젠가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데 동물도 자기의 그릇은 알아.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힘들고. 응? 이해돼 민수야? 너 왜 자산이 없어? 네가 너 빵 잘 만들어 못 만들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적어도 나는 네가 만든 그 롤케이크를 먹고 난 행복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무슨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내 자산이 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야, 세상에서 누구든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아, 그것도. 야, 너 되게 그 생각 진짜 오만한 생각이야. 나는 너가 하시는 야, 세상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특히 기술적인 건 다 누구나 해. 시간만 있으면.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무언가를 재해석하는 건 다른 영역이야.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즉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니야? 언어를 만드는 거는 창조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그게 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야? 빵 같은 것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철학이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너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다 그냥 귀찮고 재미없고 이런 거잖아. 제가 옛날에 마카롱을 만들었어요. 마카롱. 아세요? 제가 마카롱을 개인적으로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만들기 어려워. 예? 만들기 어렵죠. 완전 마카롱 부끄러워요. 마카롱 제가 만든 거 혹시 봤죠? 못 보셨어요? 인스타에서 그렇게 인스타에서 봤잖아.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장사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디저트를 원래 만드셨지. 저는 원래 전공이 그 외식 경영이에요. 그래서 외식 호텔에서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방 호텔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도 일을 했고 이게 벌써 한 6년 전이야. 아 그때 한창 마카롱 막 뜨기 시작. 뜨기 네. 시작했을 때 이제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저 마카롱을 만들 때 진짜 마카롱 맛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이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마카롱도 잘 나왔어요. 그럼 저는 예전에 배웠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만들어 보죠 뭐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만드는 게 진짜 완전 말도 안 되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이 정도예요? 네, 유튜브를 보고 계속 실패했지. 그래요 이거 실패하고 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결국은.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어려웠지만 기술이란 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기술은. 근데 문제는 뭐가 없었냐면 내가 이거를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먹어. 근데 나는 이게 나에게는 뭐예요?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뭐야? 자산이야. 나의 자산이야. 그러면 내가 이 자산을 갖고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장사를 하고 싶더라고. 팔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이랑 또 그 당시에 어떤 불화가 있었어. 뭐 월급을 올려주고 막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더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능력치는 자꾸 생기는데 월급은 자꾸 안 올려준다고 생각이 들고 쉬는 날도 안 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어떤 사람이 계산적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싸움이 일어나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 했었어요. 하려고 준비를 했죠. 아, 하려고 준비라는 과정에서 케미 소장님을 만난 거예요. 부동산 이런 것들을 경매로 내가 부동산 얻어가지고 뭐 하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근데 결국은 못했어요. 왜? 망할까봐. 결국 어떻게 보면은 뭐 전화위복이 된 거죠.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내가 왜 못했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민수랑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망할 것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었고 내가 자산이라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뭐가 없었던 거예요?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잘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봐야 될 게 사람인데 내가 먹는 만든 이 마카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왜 돈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큰데 이 자체를 내가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돈으로만 생각한 거야. 돈으로만. 근데 막상 내가 이걸 팔아봤을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거든.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맛 없다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수익률에 꽂혀 있었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만일에 이 마카롱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 가게가 돌아가지가 않아. 그게 가장 큰 자본주의에서 그건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저는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업은 남의 시간을 가져올 수 있어야지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시간을 갖고 온 그 사람들한테 그냥 뺏으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남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걔네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시간을 가져온다는 게 자, 남을 고용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카롱 집을 했어. 근데 내가 거기서 마카롱을 주구장창 계속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전체적인 어떤 공간, 시공간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내가 없어도 그 가게가 운영될 수 있게끔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사업인 거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네네.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구예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철학을 심어줘야 돼요. 그 가게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적죠.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노 다카시라는 사람. 우노 다카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겠다면 그 책을 그래서 꼭 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뭘 양성해요? 결론적으로는 제자를 양성해요. 그러면서 뭐해? 자기가 하는 장사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남의 거 갖다가 쓰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제자들한테 심어주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시간을 갖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결국 자본주의는 뭐예요? 투자는 뭐예요? 시간을 갖는 행위예요. 투자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요. 여러분들 너 주식 투자 많이 수강 앞으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너가 일해서 돈 버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누가 결국은 돈 벌어? 제가 투자한 그 기업이 하는 거지. 하는 거잖아. 그치? 네. 이해되니? 네. 너가 하는 건 없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어떤 기업은 500%, 600%, 어떤 기업은 1000%도 올라가는 걸 경험할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올랐네? 안녕. 팔고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또 괜찮은 기업 없나 보다가 또 다른 기업 사고. 그거야. 근데 그게 전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지. 마치 내가 마카롱을 집에서 마카롱을 짜는 것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모니터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은 자본가라고 할 수가 없지. 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전체를 보기 위해서 뭐래?
자기 시간을 획득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자산을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점점 자기 의식을 점점 확장해. 자기 의식을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우린 졸부라 그러지. 대부분 그렇게 못해. 근데 우리나라에 자본가가 없어. 근데 위대한 자본가들을 봐봐. 다 예술가들이고 다 철학가들이고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봐.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 저기 뭐야 예술 작품 같은 거 보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오페라 같은 거 막 듣고 막 이래. 자기 돈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고 기업들이 다 투자돼 있고 막 채권이나 뭐 이런 거 자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사실은 노동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 밑에서 그 이 이념 체계 안에서 이 이념만 주입받아온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 나만 해도 지금 노동 안 한 지가 5년이 넘어. 일 안 한 지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개념이 아니잖아. 근데 사라져. 투자 계속 잘 운영하고 있고. 이해돼? 달라 그 개념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막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돈이 많고 적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삶을 내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의 이 자산들의 여러 가지 조합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인간, 그게 자본가야.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뭘 잘하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는 거야.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원자재가 됐든 다 마찬가지야.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자산이잖아. 내가 지금 이거를 막 정량적으로 제 자산에는 어떤 영역이 있고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정량적인 교육할 때 듣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배우셨던 분도 있는데 몰라 지금 재무상태표가 뭔지. 그러니까 민수도 뭐야? 너의 자산이 아까 네가 했던 빵도 하나 부분이 있는 거야. 이 전체가 다 뭐야? 너여야 돼. 그럼 네가 이 전체를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너가. 근데 네가 그 노력을 안 하면 계속 나는 누군가의 자산 밑에 있어. 부모의 자산 밑에 너는 있는 거야 지금. 아니야? 성우는 너의 회사라는 자산 밑에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맞잖아. 네. 그럼 네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너는 너 시간을 무조건 그냥 뺏기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 너가 이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네. 물론 그러기가 어려워. 쉽지 않아. 나오란 얘기가 아니야. 네. 하지만 어때? 네가 이런 공부를 민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자꾸 나라는 자산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다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안 돼. 대부분.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산을 갖고 있는지 생각도 대부분 안 해.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한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만 생각한다고. 근데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야. 돈도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야? 이해돼?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투자라는 걸 잘 생각해봐. 나 투자라는 건 결국 뭐야? 어떤 소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소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자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만일에 그게 단순히 그냥 강가 생각,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비라면 결국 뭐야? 이 자산은 계속 망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나라는 자산이. 그럼 나라는 집이라는 자산,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시공간에서 나의 자산을 한번 찾아봐. 얼마나 쓸데없는 자산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런 자산들이 살 때는 몰라.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그 자산을, 만일에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어떤 기업을 산다거나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의식을 확장하는 곳에 투여가 됐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겠지. 근데 그게 젊었을 때부터 한다면 더 좋죠. 훨씬 좋지. 왜? 인간의 이익은 단리일까 복리일까? 복리야.
왜 복리야? 복리의 단위 차이가 뭐야? 복리는 이제 천 원이 1년 지나서 1,100원이 되면 1,100원에 1,000원에 10%에서 처음엔 1,000원에 10%였다면 1,100원에 10%가 되고 또 1년이 지나서 1,200원에 뭐 10%가 이런 식으로 되고 달리는 그냥 1,000원에 10% 똑같은. 맞아. 근데 왜 인간은 복리야? 그게 계속 축적된 것에서 계속 그래, 맞아. 근데 우리는 세상은 단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왜? 나의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가 딱 정해져 있지.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나의 행동을 맞춰 나가지. 그치? 왜? 단위는 뭐가 쉬워? 예측이 쉬우니까. 네, 간단한.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는 이유는 뭐야? 예금을 받는 이유는 1년 있다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뭐야? 내가 굳이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돼. 근데 복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복리의 영역은 갈수록 커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유를 해나가는 과정이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의식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어. 아니야? 맞아. 그게 복리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떻게 움직여? 복리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뭐야? 이 복리라는 개념이잖아. 우리는 사실 복리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못하지. 네. 이해돼? 투자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계속 만들어 나갈수록 나의 상태는 이건 뭐야? 이거를 내가 잘 만들어 나간다는 게 뭐야? 나의 상태를 알아간다는 거잖아.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일 수 있지만 이 돈이라는 건 결국 뭐야? 결과적인 거잖아. 네.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란 인간을 얼마만큼 내가 잘 알아가는가, 내가 얼마만큼 필요 없는 투기의 요소를 내가 얼마만큼 배제해 나가는가, 그것이 삶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지. 자꾸 나를 투자화시키는 거야. 나란 인간을. 그렇게 되면 어때?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산만 남아지겠지. 네. 이해돼? 결국 여러분들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자체가 누군가의 직원을 고용해서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하잖아. 대부분 인간미가 없잖아. 왜? 자꾸 단위로 생각하니까, 정량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부터 잘라? 인간부터 자르잖아. 네.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라고 사실은. 이 자체가 투자는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때?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다시 들어가갖고 자기가 노동을 해야 돼.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인간을 딱 놓고 나는 투기적인 요소가 강한 지금 자산인가? 아니면 투자적인 요소가 강한 자산인가? 이걸 한번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 보세요.